만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 좀 웃긴데 어쨌든 이렇게 만성적으로 상처를 제대로 힐링하지 못한 채 계속 누적이 돼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모두 밑바닥인 여성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상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상처를 외부로 표현을 하지 않고 억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엄밀히는 이 상처를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은 바깥으로 표현하는 외부 표현이 있고 이 내가 안으로 내가 의식으로 떠올리게 되는 내부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의식으로만 자각하는 표현이든 외부 표현이든 둘 다 표현으로서 이 상처를 치유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유형의 여성분들, 상처를 계속적으로 힐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부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의식으로만 상처를 계속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처의 표현이라는 게 상처다 보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상처의 원인을 떠올리기를 이 상처의 원인이 되는 것이 타인이면 타인을 원인으로 두게 되면 타인을 탓하게 되는 게 되고 만약에 자신으로 원인을 두게 되면 자신을 탓하게 되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타인을 탓하든 나를 탓하든 사실 그 형태는 원망이고 공격이에요. 타인을 탓하고 원망하느냐, 나를 탓하고 원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에너지는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타인을 공격하고 탓하면 타인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을 탓하고 공격하면 그거는 내 스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될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탓하고 공격을 해도 자신에게 가해를 하게 되는, 즉 이거를 자해라 그러죠. 자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타인을 원망하면 타인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나를 원망하면 자신 스스로 만들어진 상처에 상처를 또 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책을 하는 것을 보고 자아 성찰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아 성찰과 자책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실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책과 자아 성찰의 정확한 기준은 상처와 스트레스의 감정을 밑바탕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이라는 거는 자책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상처의 부정 감정이 없이 있는 그대로 팩트 그 자체로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이제 변화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쳐 나가야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판단을 하고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자책이라는 거는 사실 팩트랑 내 부정 감정이 함께 결합이 되는 거고요. 어떨 때는 팩트도 없어요. 어떤 근본적인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부정 감정만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그렇다면 변화에 대한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조차 없이 생각하지 않고 비하만 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는 결국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내가 그래서 너무 싫어.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내가 그렇지 뭐. 항상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이미 자신의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생각이나 방향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자책이 아닌 타인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기본적인 생각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그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자책을 하는 사람은 안 그러냐. 자책은 자신의 잘못을 어쨌든 한번 자신을 탓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변화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지라는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자책이란 게 사실로서 팩트가 아닌 부정 감정에 의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백날 첫날 자책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변화를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의견 조율,
의견과 해결에 대한 것에는 감정이 담기지를 않거든요. 오로지 사실로서 접근을 하고 파악하고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처에 의한 자책에는 이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싫은 것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의 감정을 벗어나고자 타인을 탓하거나 나를 탓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감정을 덮어버리고자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탓한다는 거는 상대에게 내가 뭔가 상처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이 겁이 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게 될지, 뭐 화를 내게 될지, 아니면은 뭐 비난을 할지, 아니면 어떤 또 상처되는 말로 돌아올지 겁이 나기 때문에 결국 피드백이 돌아올 수 없는 자기 자신한테 모든 걸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에이, 내 잘못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하는 것은 회피일 뿐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체 그런데 자신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스스로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키워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면 자신은 이제 훌훌 털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내면에서는 상처가 더 커지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결국 비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다 뭐가 더해지냐면, 이제 자기가 자신을 공격했어요. 그럼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 스스로 또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이 생겨나게 돼요. 이렇게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이 반복되게 되면서 여성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살아있는 상처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이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다이어트가 꽤나 심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에게 죽기 직전까지 먹을 것도 안 주고 죽을 만큼 육체 노동을 시켜요. 만약에 이거를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건 엄청난 학대니까. 그런데 서슴없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지금 순간에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키워야 된다,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 하는 순간에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라는 자책을 주구장창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책과 다이어트를 종료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자책이든 다이어트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원인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처의 부정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성의 마음은 작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을 해서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따른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때 당장 힐링이 되지 않는다, 이 상처가 도저히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안 돼, 그러면 좀 기억해 놨다가 저장을 해 놨다가 또 있다가 힐링하려고 또 꺼내오고 여성의 마음은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것도 여자들은 죽는 날까지 치료가 안 되면 그때 그랬잖아, 그때 이랬잖아 라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처가 힐링되는 작용이 원활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들,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계속 상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이 이것을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쌓여요. 점점점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심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자신을 계속 지배하게 되고 상처에 휘둘리게 되는 심리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이 꽉 상처가 마치 막힌 배수구처럼 막힌 채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인식되는 모든 정보들이 또 상처에 잠기게 되고 상처화되게 되고, 기억되는 것도 당연히 다 상처일 거고, 내가 외부로 표현하는 모든 것도 상처가 따라 들어가는 상처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내 외형도 보기 싫어지게 되고
행복을 만들려면 나를 바꿔야 하는 것 같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오직 상처 하나만 온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모든 게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처에 대한 자가적인 힐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 말인즉 자책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았던 게, 저도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아오는 게 아주 오랜 습관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요즘같이 이렇게 자꾸 예민해지고 긴장하게 되고 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툭툭 이 자책에 대한 버릇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책하지 말자, 여러분도 자책하지 마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타인이 소중하죠. 우리는 이제 함께 인간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면서 타인의 권리, 행복도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나도 그만큼 소중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냐. 사실은 탓이라는 거는 전부 나의 부정감정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부정감정 자체를 힐링할 수 있게 되면 탓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타인과 나의 마음이 작용하는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감정을 배제한 채로 이 팩트로서만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자아 성찰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제 죽기 직전까지 변화를 하는 존재다 보니까 오늘만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또 바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일전에 이런 김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회를 하는 것은 미래가 있지만 자책을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내가 팩트로서 인정을 했다. 그러면 과오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상처와 스트레스를 덮어씌우면서까지 자책을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요즘같이 이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좀 상처랑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들이 좀 자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길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